안녕하세요. 햄TV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로 각자의 서랍입니다.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8번째 서랍을 열어드릴 거예요. 8번째 서랍은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작품입니다. 작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지석훈입니다. 2000년생, 수원시에서 태어나 현재 숭실대학교 소프트웨어 학부에 재학 중이다. 열정적이고 다양한 활동을 추구하며 글쓰기 외에도 다른 활동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타인과의 만남을 좋아하지만 밤에 사색하는 활동 또한 좋아하는 편이다. 별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등 감성적인 문화 활동을 좋아하고 시간 낭비라는 것을 싫어할 만큼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한편 스스로 예단하거나 호도하는 태도를 지향하며 넓은 시야로 사물을 다양하게 관찰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그럼 이어서 작품 읽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께 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 1월 20.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지석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쓴 글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글 하나를 써보았습니다. 읽고 싶지 않다면 바로 소설로 넘어가셔도 좋고 혹시 읽게 된다면 편한 마음으로 감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저는 제 마지막 매복 사랑니를 뽑았답니다. 참으로 아프긴 한데 다 뽑아서 속은 후련하네요. 사랑니를 뽑기 전엔 아랫니는 모두 누워있고 윗니는 너무 깊숙하게 있어서 이것을 뽑을지 말지 무척이나 고민했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죠. 저는 아예 빼지 않고 내버려 두어도 언젠가는 뽑을 거란 생각에 에잇 그냥 뽑아버리자 하고 사랑니를 뽑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됐을까 오늘로써 모든 사랑니를 뽑게 됐네요. 저는 처음 병원에 갈 땐 괜히 뽑기로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가 이를 뽑기로 결정한 건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되네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더 나은 삶을 위해 선택의 순간에서 한 번쯤 고민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삶은 애석하다고 하던가요? 고민의 결과는 항상 성공만이 아닌 후회와 실패를 많이 가져다 주곤 합니다. 수험생으로선 고민해서 쓴 대학교의 접수 원서가 모두 떨어지는 경우가, 사회인으로선 일이나 사업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이것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고민해서 결정한 그 선택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모두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결과가 어떻든 이것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장과 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지인들을 보면 많은 이들이 과거에 택한 본인의 선택에 후회하곤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얽매여 낙담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께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사회에서 상처를 받은 분들로부터 스스로 위축된 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선물이 될 만한 글을 이야기로 녹여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담기 위한 이번 집필 활동에 열심히 임하지 못했습니다. 학생회, 동아리, 프로젝트, 자기개발 등과 같은 핑곗거리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을 빌미로 이렇게 시간 낭비하는 저를 돌아보니 참으로 회의감이 들더군요. 무언가 일을 벌리는 걸 좋아하지만 끝맺음 짓지 못하는 저 자신이 무척이나 한심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제가 아직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끈기가 부족하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스로 완벽하지 못한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게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쉽사리 쓰이지 않던 그 글은 나중으로 미뤄두고 진솔하게 쓸 수 있는 다른 글을 이 책에 담아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쉽게 있는 감사함을 주제로 글을 담아내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일상에서의 감사함은 많은 것들이 있죠. 부모님, 가족, 소중한 친구들, 스승님, 선후배와 동기
등 모든 인연은 제게 감사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몸이 건강한 것도 행복한 삶을 보내는 것도 다 일상에서 오는 감사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알던 감사함과는 다른 감사함을 이 책에 담아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이 사람들의 희생이 담긴 역사의 감사함입니다. 제 글을 읽는 독자분들이 과거를 보고 지금 저희가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그분들의 값진 희생, 노고로 빚어냈다는 점을 되짚어 보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지아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를 모티프로 창작한 소설 만세를 수록해 보았습니다. 소설을 읽기에 앞서 저는 아직 어린 나이고 관련 전공자도 아니다 보니 글엔 미숙한 점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세의 내용과 관련하여 특정 정치적인 성향을 띠거나 그것을 옹호 또는 배척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께서 감사함만을 주제로 소설의 내용을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이란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바로 자신이라는 말이 있죠. 제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한 해를 지내다 보니 느끼게 된 점 같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고생하셨고 여러분의 내일이 행복한 하루가 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20일에 새벽을 넘어가며 21살의 지석훈 울림. 그 다음 파트는요.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 입니다. 소설을 읽기 전에 독자분들께서 어떤 시인지 알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해당 시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하. 신새벽 뒷골목에 네 이름을 쓴다. 민주주의여.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은 너를 잊은 지 너무도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있어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민주주의여. 아직 동트지 않은 뒷골목의 어딘가 발자국 소리, 호르락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외마디 길고 긴 누군가의 비명소리, 신음소리, 통곡소리, 탄식소리, 그 속에 내 가슴팍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는 내 이름 위에, 내 이름의 외로운 눈부심 위에 살아오는 삶의 아픔, 살아오는 저 푸르른 자유의 추억, 되살아오는 끌려가던 벗들의 피 묻은 얼굴, 떨리는 손, 떨리는 가슴, 떨리는 치 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 판자에 백묵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그리고 이어서 지석훈 작가가 쓴 만세라는 작품 들려드릴게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에 이끌려 잠에서 깨어났다. 아, 시계를 바라보니 시계바늘은 6시를 막 지나고 있었다. 평소 같으면 아직 환할 때지만 오늘은 유독 검은 물감이 시내 전체를 칠한 것처럼 어두웠다. 나는 피곤함에 절어 있었으나 몹시 배가 고팠기에 자주 가는 식당에 가기로 했다. 어두운 방에 비친 가로등 불빛을 벗삼아 세면대가 찬물로 얼굴을 비빈 후 방바닥에 뒹구는 옷들을 대충 걸쳤다. 아, 참말로. 우리 집엔 부모님께서 잠시 서울로 상경하신 터라 나와 내 동생 종철이가 당분간 집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종철이는 집에 자주 들어오지 않는 터라 천상 집돌이인 나와 자주 볼 일이 없다. 뭘 하고 다니는 건지 한편으론 궁금하긴 해도 동생도 성인인 만큼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마음에 과한 관심은 주지 않기로 했다. 터벅터벅 횡한 골목가에 내 발걸음 소리가 울린다. 가로등도 내 발걸음을 눈치챘는지 시간이 갈수록 내 발걸음에 맞춰 모스 부호인 마냥 번쩍였다. 전등 약이 다 됐는지
유독 오늘따라 길목에 놓인 가로등은 심히 깜빡였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식당으로 향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식당에 점점 다다랐을 때 사람들의 웅성대는 목소리와 함성이 골목가에 마구 퍼졌다. 특히나 식당 바로 근처에 있던 부영극장 앞을 지날 땐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하나 되어 힘껏 민주주의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민주주의여 만세! 나는 근래 정권을 향한 데모가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직장인, 상인, 학생 등 오늘만큼 많은 사람이 데모 현장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라 상상하진 못했다. 나는 식당에 도착한 직후 입구 바닥에 나뒹굴던 민주투쟁 선언문을 집어 읽어보았다. 하구여, 동지여, 독재자의 논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모여 대열짓고 나서자. 꺼지지 않는 자유의 횃불을 들고 자유민주주의의 노래를 외치면서. 그리곤 식당 문을 열고 의자에 앉아 음식을 시켰다. 이모, 여기 국밥 한 그릇이요. 네, 그 다음은 이렇게 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릴 건데요. 그 뒷부분에는 소설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또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 드릴 건데요. 오늘 각자의 서랍 중에서 8번째 서랍 열어드렸어요. 감사함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또 궁금하신 분들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거의 각자의 서랍도 거의 다 열어드렸는데요. 다음번에는 어떤 작품 들고 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번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